콘서트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실무 영역, 그리고 마인드 영역, 그리고 지금 업의 개념 영역 해서 네, 특별 출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역에서 질문을 제가 뽑아서 질문을 미리 좀 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 미팅 시간에 좀 그 질문에 대해서 좀 Q&A 시간 이렇게 좀 가지는 걸로 이렇게 장사의 고맙다 일 진행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우리 마인드 닥터 저희 스승님 모셨습니다. 박수. 아, 네, 요 카메라 조금 이쪽으로. 네. 네, 잘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미팅 때 그 오프 미팅 때는 참석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야,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아무도 없네요. 혼자 하고 있어. 아니 이렇게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미리 사전에 공지가 됐다면 네. 충분히 이제 먼저 한 뭐 2, 3인절이나 일주 전에 공지가 됐던 부분이었겠죠. 그런데 급작스럽게 저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지금 좀 잘 준비하고 있고 이제 잘 나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아직 이제 이럴 때 많이 좀 사람이 겸손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성만 있는 거로만 가지고로 여러분한테도 뚜껑을 오픈하기에는 그러기에는 우리의 특히 제가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좀 더 이미 가능성은 봤습니다. 예, 가능성은 보였고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별로 어떤 그런 그때 잠깐 지난번 BOM 할 때 그때 업체별 컨셉 잡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컨셉을 잡았고 이미 그에 대해서 미팅이 있었고 그리고 미팅 후 그다음에 피드백을 또한 상당히 너무 좋아서 근데 이 부분까지 얘기하면 야 이거 잘 된다 야 뭐 해라 이러고 싶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좀 더 프로세싱에 나와줘야 돼요. 얼마만큼 더 진행됐고 그리고 진행된 부분들이 각 업체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실무적인 부분 심지어 계약서 사인한 부분까지 그 부분까지 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노출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더 많이 겸손하자. 겸손하고 확실히 지금 현재 가능성은 85%예요. 85%에 대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야 돼요. 제가 망하는 회사만 오래 다녀봤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회사가 망해서 어떻게 하면 회사가 망하는지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겸손하고 그리고 진짜 따라오려는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해서만큼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좀 더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 경민 디렉터가 보냈던 그 질문 내용 중에 업의 개념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워크 포지셔닝, 그러니까 그 포지션에 대한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업의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내가 프리랜서가 됐던 아니면 무슨 뭐 편의점에서 하던 뭘 하던 어떤 일을 진행하던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란 부분을 너무 금방 개념이란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면 사실 오히려 한글보다는 사실 개념은 한글은 아니죠. 정확히 따지면 이제 한문인데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더 많이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노출된 단어가 컨셉이에요. 그래서 컨셉을 잡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업종에 따라서 그게 일반 직장이든 아니든 다 포함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명확해졌을 때 그때 아마 우리 경민 디렉터께서 오픈을 하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고 단 그 업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살짝 먼저 프리뷰를 먼저 해드리면 여긴 대학 동아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경민 디렉터가 같이 진행한 지 저랑 같이 진행한 지 이제 지금 벌써 이제 3개월 차인데 그 전 3개월 동안 지금 팀원들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 어떤 피드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피드백이 지금 현재 웅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투잡의 개념으로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 실체화돼서 그게 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음에 대한 어떤 뭐 설레임 아니면 설레임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명확함 그게 얼마만큼 진도가 나가고 있냐라고 제가 중간 점검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한테 혼날 부분은 혼났고 그리고 칭찬받을 부분은 많이 칭찬을 받았죠.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경영이라는 거 스타트업에 대한 경영을 지금 우리 경민 디렉터는 좀 처음 하는 거다 보니 옆에서 그러니까 장사공업단은 물론 제가 많은 아이디어를 주긴 했지만 그걸 실체화시킨 건 경민 디렉터인데 자꾸 제가 개입하게 되면 제 아이디어와 제 색깔대로 가게 돼요. 이러면 안 되거든. 이게 망조 중에 그러니까 회사 망하는 거에 한 3번째 정도 서열이 되는 그 정도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언과 훈수의 차이점 또는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는 너 꿈이 있니라 물어볼 때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어에서는 분명 구별되어 있거든요. 드림도 꿈이고 비전도 꿈이에요. 그러면 어떤 꿈을 물어보고 나는 어떤 꿈을 하고 대변을 해야 되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렇게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조언을 한다는 것이 상대방을 훈수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말하는 거, 또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대한 그 객관적 또는 냉철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뿐만 아니라 저한테 그렇게 7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던 경민 디렉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다 착한 사람이 맞아요. 내 입으로 말해서 참 민망하긴 한데 우리는 착한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작한 게 퍼스트 레이디고 뷰티 쪽으로는 퍼스트 레이디가 시작됐고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 마인드로 유통 쪽으로 접목시킨 게 지금 장사공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어떤 그런 그 유통 경험이 많지 보다 보니 또는 주변에 어떤 스타트업을 통해서 어떤 그런 꽤 마인드 있는 분들과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그런 그 커뮤니티나 그런 걸 통해 어떤 그런 정보를 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통해서 저희를 바라보면 진짜 그 외부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볼 때 꽤 높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퍼스트 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 퍼스트레이디 자산 가치가 50억이거든요. 그리고 청담동에서 되게 크게 그 뷰티 에스테틱 그 샵 앤 어떤 그런 그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유통하시는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 대표님이 저희를 평가할 때 영국의 로레알 명품 중에 명품이죠. 그 로레알과 저희랑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만큼의 브랜드 파워가 있다라는 그 부분을 저희 같은 경우에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경민이가 어떻게 지금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글로벌 꿈을 꾸고 있는지 그 인재를 찾고 있는 거지 여기 대학 동아리처럼 여기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살짝 실망한 게 꽤 많은 가치 전달을 해줬고 제가 원래 65만 원짜리 강의를 이게 65만 원짜리를 2만 원으로 푸니까는 2만 원처럼 보이나? 좀 속상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65만 원으로 올릴까?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 한 번 제 강의 듣는데 2시간 제 강의 듣는데 65만 원이에요. 왜냐면 강의를 듣고 안 듣고 때는 차이가 엄청나니까. 저희 퍼스트레이디가 3년 만에 로레알이라는 그 글로벌 명품 화장품 브랜드와 견줄 만큼의 50억 자산 가치를 갖고 된 게 3년 만이라니까. 그러면 대구에서 제 강의 듣겠다고 대구에서 진짜 1박 2일로 올라오신 분들도 있어요. 1인당 65만 원씩 총 4명이 들으셨거든요. 원장님들이. 일산에도 오셨고 그리고 사당에서도 오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민이와 인연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뭔가 진짜 열심히 하려 하는 부분에서 이거를 제 스승님도 한 번 강의하실 때마다 1,500만 원 강의인데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은 그분을 못 부르죠. 거의 이제 뭐 현대, 삼성, 포스코, 뭐 하여튼 그런 두산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이제 그 마케팅적 부분도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어떤 그런
디자인 경영에 대해서 많이 코칭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페이북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오프 미팅을 하실 때 2만 원 받으시거든.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어떤 오마주가 있어서 저 또한 65만 원짜리 강의지만 스승님이 갔던 그 길을 저 또한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2만 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언제 다시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면 올라가지. 그러니까 주면 고맙고 그냥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느끼면 안 되거든. 근데 그렇게 느껴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살짝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민이와 같이 함께 진행됐던 부분들 아직 눈앞에 보이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진정성이 느껴졌고 어떤 그런 가치가 느껴졌다면 그러면 팔로우십을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어떤 그런 데 적극성이 남아줘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면 일단 중간 점수 여러분 우리 PD님들의 중간 점수는 이제 35점. 사실 그래도 많이 드린 거예요. 35점도. 네, 저는 그냥 제가 만약에 했으면 저는 그냥 다 각자 알아서 사시라고 저는 그냥 내보내요 그냥. 이 친구도 저한테 2번이나 쫓겨났었고. 왜냐면 어렵게 번 돈,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내가 투자했다면 그 100만 원이 남의 집 개 이름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요즘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팬데믹 시대에서 단돈 10만 원도 우리한테 얼마나 큰 돈인데 근데 얘가 지금 3개월 동안 돈 한 푼 못 벌고 그냥 얘 고객님한테 간간히 전화 오면은 그냥 비디 하나 나가고 뭐 아직 코드가 좀 살아 있으니까 비디 하나 나가고 청정기 하나 나가고 그렇게 그냥 조금 해가지고 뭐 한 1, 20만 원 정도 알바비 정도 빼고는 지금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큰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권리 수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그런 브랜드에 대한 가치 나중에 그래서 이게 장사공업다 안에 그 직원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라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제2의 장사공업다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반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제2의 스타트업을 통해서 나가서 런칭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성장시키겠다고 2만 원씩 받아가면서 얘네도 3개월 동안 아무런 비용도 없이 그렇게 온 에너지 쏟아붓고 있는데 상상 이력서 한번 보자 했더니 한 분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피드백 좀 올려주세요 했더니 뭐 올리는 사람만 올린대. 그래서 이거 뭐 문제가 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대학 동아리 무슨 창업 동아리인 줄 알고 있구나. 그래서 물론 저였으면은 아마 여러분들 다 1차 경고 줬을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 필요 없거든. 지금 당장이라도 면접 봐서 마인드 있는 사람 뽑고 그다음에 밥 먹으러 갔다가 고깃집 갔다가 진짜 열심히 하는 알바생들 진짜 많아요. 땀 삐질 빌리고 저기요 소주 한 병이요. 여기 진짜 주문한 지 언제인데 아직도 주문 안 받아요. 막 짜증을 내도 죄송합니다. 진짜 열심히 한 친구가 있거든 저쪽에. 네, 성남에도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도 지금 러브콜을 보낸 상황이거든. 인상 쓰지 않고 야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열심히 해요. 그 내가 국민아 저 친구다 명함 주고 그래서 지금 군대 갔다 왔는지 안 갔는지 먼저 파악하고 군대 안 갔으면 그러면 나중에 미래의 파트너라 얘기하고 군대 갔다 왔으면 지금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지금 인재들 찾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 먼저 우선권을 드린 거예요. 이거 가볍게 여기시면 집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해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해하는데 아니 왜 어떻게 없지? 너 공지 어떻게 했냐? 너 이거 수요일 날마다 오늘 미팅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냐라면 아마 이제 경민 디렉터가 저한테 또 뒤지게 혼났겠죠. 저는 깰 때 그냥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깨트려요. 요만큼도 변명하지 못하게. 공지했대.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좀 집에서 아프리카로 들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계속 이런 분위기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제 강의 안 드려요. 왜냐면 저도 밥 먹으러 다니면서 아니면 어디 갔다가 좀 예사롭지 않은 친구들 보이면은 일단 컨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경민이한테 지금 또 토스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학 동아리 아닙니다.
먼저 웅진으로 먼저 그 이렇게 커뮤니티가 묶였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먼저 여러분한테 우선권을 드린 거지, 마치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데리고 가서 진짜 뭐 부자 만들어 드린다 그런 곳 아니에요 여기. 여기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 단체도 아니고, 그리고 이상한 그러니까 개나 소나 멘토라 그러면서 막 이 썰로 먹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야 나만 믿어 막 이러면서, 물론 이런 나만 믿어를 정중하게 얘기를 하죠. 저를 신뢰하십시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진짜 약간 그 사이비 같은 그런 여기 막 이빨만 까는 애들, 그런 진짜 가라 멘토들, 그런 강사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와중 속에 이렇게 제가 첫 강의 때 그 말씀 안 드렸었나? 어떤 부분이었지? 대한민국의 경영학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40년이 넘어요, 40년. 경영학과가 만들어진 게. 또 경제학과도 마찬가지고. 경영을 배우고 경제를 배우겠다라는 게 대한민국 40년 역사가 넘는데, 지금 경기가 좋아졌다고 말하면 다들 뭐라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러죠. 왜? 아니, 경영학과가 뭔데? 경영을 배워서 자기뿐만 아니라 직원들 채용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떤 그렇게 좀 더 뭔가 좀 어떤 그런 이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로움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윤을 추구해서 좀 더 나은,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우리 어떤 그런 뭐 몸부림 이런 건데 왜 안 나오지? 그죠? 그리고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 코너 가면 와 매달 100여 권씩 쏟아져 나와요.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하는 분들 최소한 책 한 권은 그 관련 서적은 한 권 정도는 읽었거든. 그런 유튜브 강의도 듣고. 자, 매출 좋아지셨습니까? 대한민국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나요? 그럼 우리 주변에 막 임대문이 이건 다 이게 뭐야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망하는 회사만 있다 보니, 그럼 왜 어차피 다들 열심히 하는데,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좀 나은 생활을 하고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면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제가 17년 동안 연구했을 때 결론은 결핍에 대한 통찰이었고, 근데 그 부분은 누구는 지나치게 이론만 얘기하는 그게 대학에서 죽어버린 강의. 예. 그럼 또 그 실무는 또 지나치게 실무만 얘기를 해. 지금 여러분들은 웅진에서 지금 실무만 배우고 있잖아요. 그 실무가 살아있는 실무가 돼주려면 적어도 그 이론적인 부분이 어떻게 실체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매출과 동행돼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팀원들 케어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론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론과 실무가 같이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대학에서는 이론만 가르치고 또 졸업해서 나와서 취업을 했더니 여기도 실무만 가르쳐.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이 양쪽이 너무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 같은 경우는 이론과 실무의 중간계를 만드신 거지. 네. 저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정확히 아이디어가 아니라 모티브죠. 모티브를 얻어서 퍼스트 레이디는 피부과와 피부샵의 중간계를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의 피부샵에 대한 시장을 마케팅적인 부분, 마케팅 툴 안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 인지심리학이나 또 인문학 관점으로 마케팅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21세기의 마케팅 생존 법칙이니까. 그 바라보면 피부과는 지금 다 성형적으로 빠졌어. 네. 진짜 피부에 어떤 그런 염증성 피부라든지 아니면 아토피성 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도 얼마 돈이 안 되거든. 그냥 뭐 조금 약 처방 좀 해주고 뭐 해주고 얼마 돈이 안 돼요. 돈 되는 거, 필러 넣어야 되고, 코 높여주고 뭐 이런 거. 본인도 의사니까 성형으로 빠지고 피부과가. 성형외과에서 안 되는 부분들을 피부과가 하는데, 지금 피부과가 성형외과가 되고 싶어 하는 이런 꾸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욕망을 망상이지 망상 꾸고 있고요. 피부샵 같은 경우에는 피부샵은 말 그대로 피부 케어를 하는 스킨 케어를 하는 곳인데 그건 관심이 없고 왜 돈이 얼마 안 되거든. 한번 관리할 때마다 얼마 안 돼. 그런데
경락으로 가게 되면 마사지 쪽으로 빠지게 되면 여기에 아로마 오일 마사지 또 무슨 마사지를 막 만들어낼 수 있거든. 이게 또 비용도 세요. 그러니까 마사지는 또 본질을 잃고, 그러니까 피부샵은 본질이 아니라 마사지 샵으로 가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마사지 전문 샵들이 피부샵이 자기네가까지 같이 하니까 서로 경쟁에 붙거나 서로 뭐 법적으로 소송을 걸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중간이거든. 피부과와 피부샵의 중간.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는 아니야. 하지만 의사의 전문가는 어떤 그 되게 아카데미컬한 어떤 그런 지식과 그 다음에 피부샵처럼 피부샵이라는 그 진입 장벽이 낮은. 그리고 로컬 마케팅 통해서 피부과는 병원의 개념이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테라피스트, 그러니까 케어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접점이 낮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3년 만에 50억 가치를 올린 거예요. 그럼 장사에 고맙다가 나중에 3년 뒤면 얼마 가치를 올라가겠습니까? 조금 속상해서 말이 많이 나갔는데 어쨌든 저기 앞에 인트로는 오프닝은 요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35점. 속상하다. 많이 속상합니다. 같이 뭐 으쌰한다, 파이팅 한다고 막 했던 사람들이 그래? 야 다들 열심히 하겠네. 딱 와가지고 뚜껑 딱 열었더니만 이게 둘이 뭐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제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가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좀 깜짝 선물 주겠다고 갑자기 딱 이제 이렇게 아까 그 번개처럼 딱 나타났더니만 아무도 없어. 좀 속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심기일 좀 꼭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이거 너무 이거 환해서 안 보이나 보다. 밝아서 안 보이네. 자 그러면 제가 총 우리 경민 디렉터께서 3가지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잠깐 뭐 채팅이 올라오는데? 반사대에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자 그래서 이제 총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마인드 영역, 실무 영역, 그 다음에 업의 개념. 아까 업의 개념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인드 영역이 먼저, 그러니까 1번 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 동기 Y라고 생각합니다. 4억이란 빚을 어떻게 갚기로 마음 먹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진짜 제 스토리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우리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걸로는 얼마 오래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받았어요. 왜냐면 20세기에서 이제 21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그 당시 미래학자들이 좀 예사롭지 않은 말들을 자꾸 했었거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뭘 이게 뭐야? 갑자기 이렇게 되지? 검색이 됐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직장 생활은 그 당시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건 이미 IMF 이후에 없다라는 게 이미 인식은 됐었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나?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럼 나는 뭐에 관심이 있나? 관심 있는 건 막 이것저것 많지. 그럼 그 중에 나는 뭘 선택을 해야 되지? 아무도 주변에서 이런 걸 물어보면 그냥 사는 거지 뭐. 죄다 이런 걸 물어보면 뭐 친구가 됐던 선배가 됐던 뭐 아니면 이렇게 사회에서 만난 지인이 됐던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그냥 사는 거래요. 진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나는 내가 뭘 해야 되나 하고 막 이것저것 찾고 있는 그 시점에 우연하게 진짜 그 전까지 저는 그러니까 믹스 커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랑 같이 직장 선배랑 같이 우연하게 너 핸드드립 커피 먹어봤냐? 라는 거야. 핸드 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따라와. 모르니까 와서 이제 와서 첫 직장 때였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그래서 갔을 때
와 커피 향이 너무 좋은 건데 내가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군대에서든 뭐든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그 믹스 커피 같은 경우는 이런 향이 그런 향이 안 나거든요. 근데 야 어떻게 무슨 커피 향이 야 좋다 했는데 그때 커피점을 처음 간 거죠. 그 촌놈이야 인천 촌놈. 그 커피점을 처음 갔다가 거기서 그때 그 보고 핸드로 그러니까 핸드 드립으로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뿅 간 거예요. 그때부터 그거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내가 만약 직장을 관둔다면 난 카페를 할 건데 저거다. 일반 카페도 아니고 저 핸드 드립을 내가 꼭 해야겠다.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서울 전 지역에 커피 고수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평범한 놈은 아니죠. 커피 고수들 찾기 시작했고 그 커피 고수들 중에 막상 가서 이렇게 좀 뭐 20만 원, 세다. 그래서 20만 원에 일주일에 2번 수업 받고 그게 끝이래요. 무슨 20만 원 일주일에 2번 수업이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받고 하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3바퀴 반을 돌리면 된대요. 3바퀴? 그러면 저 선생님 그럼 4바퀴는 왜 안 되나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도 그 3바퀴를 배웠대. 네.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없다. 20만 원 아깝지. 그렇게 나름 잘한다라는 인터넷을 뒤져서 후기도 보고 그리고 나름 내공 있다는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봐도 왜 3바퀴 반인지 책에도 3바퀴 반 나와 있어. 커피 공부, 또 커피 무슨 자격증, 바리스타 이런 책을 찾아보면 다 핸드들이 관련된 부분은 3바퀴 반 또는 4바퀴를 돌린다. 왜인지는 안 나와. 그냥 3바퀴 반을 돌린대. 그러면 그때 핸드드립 커피가 대한민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니 왜 3바퀴 반인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우리 커피 1세대 선배님들이 그냥 3바퀴라니까 그냥 3바퀴인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왜 3바퀴인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10년 동안 대한민국 커피는 핸드드립 커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바퀴 반만 돌리는 거야 그냥.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저기 일산 끝자락에 박경화라고 저 이제 우리 커피 스승님이 계시죠. 희보가 3바퀴는 왜 3바퀴냐면 평균적으로 2, 3인용 정도 커피를 내린다 하고 기준을 했을 때 그때 물을 부으면 물이 커피를 적시고서 이게 그 드리퍼라고 있어요. 밑에 받는 서버 밑에 약간 유리로 이렇게 된 서버가 있는데 서버에 그 커피가 떨어질 때까지 시간적인 부분이 가장 평균적으로 3바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커피 양 즉 만약에 우리 집에 식구들이 한 7명 10명 왔다 아니 카페에 갑자기 한 15명 단체 손님이 왔다 그럼 3바퀴 아니다 10바퀴 이상 돌려야 된다. 그거는 많이 커피를 내려보면 6명이다 10명이다 또 8명이다 할 때 그 인원수에 맞게끔 내가 커피량을 어떻게 조절하고 물량을 조절하는지 그걸 많이 연습해야 눈찜작이 커진다. 와 제가 그때 유레카 했어요. 그치 그게 스승이지. 왜 아니 그냥 3바퀴 돌린대. 이게 뭐야 이게 애들 1차원 아니 뭐 유치원 애들도 아니고 대한민국 그렇게 10년 동안 커피로 왔다니까요. 자 경영으로 오자고요. 경영으로 오면 똑같아요. 그 부분. 그래서 그 선배랑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거 그때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선배님이라 불렀죠. 선배님. 저를 같이 하시죠. 저는 이렇게 마케팅적인가 브랜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고 선배님은 커피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니 우리가 함께 하면은 우리 진짜 스타벅스를 꺾읍시다. 스타벅스도 그분한테 처음 들었으니까. 스타벅스가 있는지 뭔지도 몰랐었어요. 하자 했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다가 아는 분한테 사기를 당했죠. 4억이에요. 근데 그거서 뭐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요즘 이렇게 좀 사회적 이슈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장께서 이제 약간 좀 극단적 방법 선택했는데 저 또한 그런 행동을 했었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은 좀 너무 많아. 그리고 좀 스토리가 나와주려면 사실 지금 여기 시간은 좀 많이 아까워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당장 실무적인 부분이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마인드적인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요건 다음 스킵하는 걸로 하고 2번으로 갈게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깨주는
즉 열심히 하는 것과 대가 지불의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줬어요. 자, 요거 진짜 괜찮아. 열심히. 이게 요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우리 손 PD님이랑 살짝 얘기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위 PD님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이랑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위 PD님도 그게 되게 본인이 되게 친절한 줄 알았던 그 친절만큼은 웅진의 최고인 줄 알았던 근데 제가 그 위 PD님한테 동심 파괴에 대한 멘트를 던졌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조금 더 친절한 게 그게 내가 매출을 올리는 스킬이라 그러면 아 죄송하지만 그거 아니라고. 그거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건데 좀 더 그러니까 제가 영업적인 스킬이 하나가 있어요. 이 스킬이 좀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난 역할은 돼요. 좀 더 친절한 거, 그러니까 좀 더 따뜻한 거, 좀 해박한 거, 좀 더 어떤 그런 좀 약간 그런 디테일한 섬세한 거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오른 무기가 하나 있고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스왓이나 네이버 실팀 하면 각자 업무별로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샷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맨 앞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방패랑 권총 가지고 뒤에 따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저기 M41이라고 그러죠. M41 카빈 같은 거, 아니면 독일의 HK사의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저기 HK16 모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특수부대 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총. 그 총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원래 자기가 하는 게 있고 주무기가 원래 있어. 그 다음에 사이드 암이라고 그래서 여기 허벅지에 가장 쳐는 거 피스톨, 권총. 그러니까 그게 권총이에요, 권총. 좀 더 따뜻한 거, 좀 더 친절한 거, 좀 더 섬세한 거. 이거는 사이드 암이라고. 갑자기 탄창을, 그러니까 주무기로 바바바바바 하다가 탄창을 교환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허용이 안 될 때 그때 총 딱 주무기 내려놓고 바로 권총 꺼내가지고 바로 팡팡팡팡 쏘잖아요. 그리고 서든 어택이나 카스 하신 분들은 이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이드암 개념인 거야. 탄창 교환 시간이 없을 만큼의 내가 위협을 느낄 때 바로 뽑아서 쏴야 되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은 주무기가 있어야 돼, 주무기. 그거를 제가 그거는 스스로 찾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경민은 그걸 찾은 거고,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많이 어떤 어시스트로 도움을 준 부분이 있던 거죠. 본인이 뭘 잘하는지, 본인이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뭘 더 이제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나, 끊는 점이라고 그러죠. 끊는 점, 핫포인트. 끊는 점까지 끌어올리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걸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그거를 이제 잘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고 그리고 그런가 좀 머리는 더 점점 복잡해져가고 하지만 복잡해졌다면은 제 강의나 또는 우리 경민 디렉터의 어떤 그런 코칭이 정확하게 잘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명현현상이라고 그래요. 생각의 명현현상.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약은 그 순간은 약은 몸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억제시키는 거예요. 억제. 컨트롤링을 해서 억지를 시키는 거라. 그런데 진짜 명약 보통 한약에서 또 대체약에서 많이 나오죠. 명약은 명현현상을 나오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어떤 독소를 다 끄집어내게 한다고. 특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이제 상처가 염증이 생기면 고름이 나오죠. 그 고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짜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참 인체 몸이 신비로운 게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염증 생긴 부부의 피부막은 아주 얇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충격이나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어떤 그 스크래치에도 빨리 그 고름이나 염증이 빨리 진물 같은 게 빨리 밖으로 빠져나가라고. 이런 명현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응애하고 나와서 지금 이제 어떤 분은 뭐 한 40이신 분도 그때 있었었고 어떤 분은 대부분 평균 30대 이제 초중반이신 분들인데 30년 동안 내가 이게 맞다라고 살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조금 덥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받아들일 때 아이 설마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닐 텐데 라고 이렇게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해. 근데 인정을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열매가 필요해요. 가짜들은 열매가 없지. 사이비 강사들, 사이비 종교들은 열매가 없어요. 말로만 하거든. 근데 진짜 레알 진짜 내공 있는 강호의 고수들은 영화나 똑같아요. 그냥 묵묵해요. 묵묵하고 필요할 때만 얘기해. 그러니까 그때만 또 자기 스킬이 나와. 그런 부분들. 강호의 고수들. 자,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하는 것과 다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린지 이제 개념은 좀 잡으신 것 같으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기초라고 우리 이제 위 PD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송 PD님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왜냐면 그 관점을 깨트려야 되거든. 복잡해졌다면은 그러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되게 대견스러워 하시면 돼.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강의하고 다니면 제 이야기를 다 듣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들어요. 진짜거든. 이게 베버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또는 이제 8020 법칙이라고 하죠. 10명 중에 8명은 그냥 그런가 보다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두 사람만 한다는 그 두 사람. 통계니까. 진짜 살아있는 통계.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이제 경민 디렉터가 질문했던 내용처럼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열심히 하는 것이랑 그다음에 대가 지불을 해서 뭐 하는 거야. 근데 겉으로 바라보면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이건 좀 제 수업을 좀 들어야 되는데. 이거 PPL 아닙니다. PPL 아니에요. 뭐냐면, 그게 좀, 이게 자료랑 통계를 보고서 얘기하면은, 하실 텐데, 좀 그게 없으니까. 말로 하니까 좀 힘드네.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플랫폼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몰도 쇼핑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쇼핑몰 오프라인 쇼핑몰도 온라인 쇼핑몰도 같이 보시면 돼요. 어떤 그런 쇼핑몰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스포츠웨어 브랜드에 들어가도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등등등등등 어떤 그런 뭐 데상트 쫙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뭐 캐주얼 브랜드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뭐 먹거리도 카테고리냐 아니면 무슨 카테고리냐에 따라서 여러 그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자 플랫폼도 똑같아요. 플랫폼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말장난하는 거야? 20세기는 쇼핑몰이라 부르고 21세기는 플랫폼이라 부르나? 그거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근데 겉으로 딱 바라봤을 때는 똑같이 쇼핑몰처럼 보이지. 여러 물건들 파니까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외형적인 차이점이 좀 내면에 차이점이 있죠. 쇼핑몰은 브랜드가 없어요. 그냥 CJ 쇼핑몰, 노명 NS 쇼핑몰, 그냥 쇼핑몰이야. 그냥 뭐 농협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야. 이건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경영학과를 나와도 이런 걸 브랜드로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뭘 배웠는지 좀 짠해요. 그거는 브랜드가 아니라 아이템이라고 그래요. 아이템. 그러니까 NS란 브랜드, CJ란 브랜드 안에서 이걸 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 뭐라고 부를까? 우리는 온라인 쇼핑몰. 자, CJ 몰 이렇게 부르는 걸로 하자. 또 SK 몰, KT 몰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잖아. 그거는 브랜드가 아니라 브랜드 네임이지. 정확하게 브랜드 네임 또는 아이템 네임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것처럼. 근데 그러면 플랫폼은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팀장이, 뭐 대표이사가 또는 대표자가, 저 뭐 괜찮은데? 나도 팔아야겠다. 저것도 괜찮은데? 나도 팔아야지. 야, 요즘 그게 핫하다고? 그럼 가서 팔아야겠다.
무슨 이거 뷰티 제품, 무슨 제품 먹는 거 참 어마어마한 거 중에 괜찮다라는 제품이 나왔으면 열심히 어디 인터넷 서칭했다가 괜찮네 그러면 제안서 보내가지고 저 CJ몰의 담당 누군데 혹시 그 사장님의 제품이 괜찮은 것 같으니 좀 미팅 좀 하길 원합니다. 혹시 오실 수 있나요? 그러면 아유 중소기업 업체에서는 완전 땡큐죠. 그래서 예 그러면서 뭐 샘플 챙겨 들어가고 가서 미팅을 합니다. 자 이게 쇼핑몰이에요. 아무런 것도 없이 저 제품 괜찮아, 이거 괜찮아, 저거 괜찮아, 나도 팔아야지. 근데 플랫폼은 브랜드 스토리가 있어요. 왜 그걸 하게 됐는지 대표이사에 대한 개인 브랜드 스토리가 있다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육각. 이 정육각 때문에 우리 저기 위PD님 집에 가가지고 그때 저 진짜 고기까지 구워 먹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마켓컬리, 그 다음에 정육각, 그리고 저기 그 전 세계 비틀즈 다음으로 유명한 영국에서 유명한 어떤 그런 여기 프라타망제 샌드위치, 그리고 하여튼 여러 브랜드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는 다 자기 스토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 스토리의 어떤 그런 그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 파워 또는 브랜드 가치 또는 브랜드 방향성 또는 브랜드 컨셉, 이거랑 어울리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그게 세상에서 핫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안 팔아. 절대 안 팔아요.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나랑 괜찮은 것들이 있어. 그게 내 브랜드랑 그런 가치적인 부분, 신념이 됐던, 아니 방향성이 됐던, 컨셉이 됐던, 그게 맞다 그러면 그걸 팔아요. 제안을 보내요. 이래 하죠. 대신 근데 물건이 많지는 않은데 진짜 알짜배기한 물건만 있어요. 쇼핑몰은 몰라. 그냥 뭐가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되게 이쁘고 화려하고 사진 잘 찍어서 그렇게 소비자들이 현혹하게 해서 그냥 그 클릭질을 하게 만들지.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그러면 플랫폼은 그 회사 그 어떠한 제품이 괜찮다라는 물론 똑같이 쇼핑몰 담당자도 플랫폼 담당자도 제품 서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핫하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딜과도 제안을 하지만 여기 플랫폼 담당자는 그 회사를 찾아가서 그 회사가 만약에 그 돼지고기를 판다. 그럼 돼지고기 어디서 가져오는지, 그 가져오는 돼지고기를 믿을만한 건지,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화려하게 홈페이지만 꾸며놓고 뒤에서 그냥 이상한 고기를 파는 건 아닌지 직접 눈으로 다 확인하고 테스트합니다. 짧게는 1, 2개월, 많게는 4, 5개월 테스트해요. 그래서 진짜로 자기가 손님인 척 주문을 합니다. 하고 그때 3개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어떤 그런 서비스 마인드, 변함없는 어떤 그런 퀄리티가 나오면 오케이 하고 그때 제안을 하죠. 요게 플랫폼이에요. 브랜드 스토리가 있는 거. 자, 그러면 장사고맙다는 브랜드 네임이고, 얘가 가지고 있는 컨셉에 대한 성격은 뭐다? 스마트 세일즈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저도 그렇고 우리 경민 디렉터도 그렇고 장사고맙다를 위해서 왜 이렇게 전단지도 저렇게 저기 위에 보이는 것처럼 저기 전단지처럼 왜 이런 거 우리가 찍고 왜 우리가 참 바보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비교점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가 열심이고 뭐가 대가지불인지를, 우리가 왜 이런 대가지불을 하고 있는지를. 자, 열심히 한다는 개념을 보면 지금 우리 두 사람은 진짜 무슨 바보 멍충이 짓 하고 있거든.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무실에 앉아서 업체 리스트 쫙 서칭해가지고 담당자 이메일 다 나와 있으니까, 회사 홈페이지든 뭐든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내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면 연락이 안 오네? 그럼 전화 한번 보내서 제 누구누구인데 좀 누구누구 담당자님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좀 소식이 없어서요라든지 이렇게 이게 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직접 찾아가요. 아니 뭘 해요? 해서 이거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가치적인 부분을 계속 인식시켜 나가요. 자, 그럼 업무적인 효율성으로 따지면 우리 바보 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 경민 디렉터가 장사고맙다고 지금 제가 여기 그 거래처 미래의 거래처가 될 사람이 또 파트너가 될 사람인데 와서 이런 얘기 막 해. 그러면 메일을 보내지 뭐 그렇게 좀 수고스럽게 그렇게 하세요라면은 그 수고스럽다라는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담당자이기에는 담당자라면 얼마나 많은 메일이 옵니까? 저도 담당자 있을 때 하루에 50통씩 메일이 오거든요. 그거 다 아주 꼼꼼하게 확인 못해요. 그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먼저 어떤 분명히 남다른 제품이라고 그러면 남다른 마케팅 마인드를 가지고 남다르게 나한테 썼을 거야 라고 그렇게 좀 뭔가 조금 저만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첨부 파일 열어보지도 않고 일단 메일 제목 보고 일단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요. 다 클릭을 해요. 클릭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전형적인 그런 이제 일제 시대 때 표현들 그대로 써놓으면 패스. 근데 뭔가 저의 흥미를 유발시킬 만한 어떤 그런 멘트를 탁탁 던지면 이건 뭐지? 그러면 일단 내용을 쭉 좀 살펴봐요. 그리고 오케이. 이 회사 제품 내가 좀 괜찮겠다라고 해서 클릭을 해서 제안서를 열어봅니다. 저조차도 그런다니까? 여러분이 담당자인데 하루에 50통씩 와요. 근데 그 중에 두 업체를 찾아야 돼. 하루에 50통이 온다니까? 한 달 안에 두 업체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이 사람이 꼼꼼하게 읽어서 아주 그런 나는 저 업체들이 얼마나 나한테 보내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하셨겠어. 나는 저분들을 정말 잘 꼼꼼하게 챙겨서 도와드려야지 라고 선한 마음을 먹어도 업무에 시달려서 위에서 부장님은 야 아직 그 업체 선정 안 됐어 막 뭐라 하는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보다가 뭔가 하나가 딱 걸리지 않으면 그냥 막 봐요. 그냥 막 본다고 막 제껴버 그냥 다. 이런 상황이 문화죠. 근데 우리는 경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죄송합니다. 경민 디렉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웅진을 예를 들게요. 웅진 같으면은 코디분들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코디분들 중에 소개를 받아요. 그래서 코디분들 중에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거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특히 진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있는 줄 몰라. 왜? 그냥 이렇게 코디라는 그 안에서 그냥 먹고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위피디님도 그렇지만 조금만 잠재력을 조금만 끄집어내주면 조금만 이렇게 리딩해주고 코칭해주면 진짜 멋지게 잘할 뿐인데 말을 잘할 뿐인데 그런 이야기 주변도 말해줄 사람도 없고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든 하루하루 살아는 가야 하니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뭐 아는 언니 소개로 아니면 누구 소개로 이렇게 해서 코디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시는 분인데 그분만의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코디님들이 계세요. 그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코디님 만났네?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장사 공업 딱 풀을 때 딱 풀어내요. 그랬더니 오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나 혼자 들을 게 아니라 다른 동료분들도 열심히 와서 같이 매출 오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일단 소장님을 먼저 만나야 돼. 소장님한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해서 했더니만 그분이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럼 가요. 그래서 그 코디분들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제가 웅진에서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었으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판촉물을 통해서 이제는 그 침대 커버니 아니 무슨 샤워기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샤워기 헤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뭔가 좀 실질적이고 진짜 내가 저 코디님한테 진짜 내가 이런 서비스도 받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남다른 서비스만한 것이 그렇지 않아도 찾고 있었는데 딱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 운명이라고 그러죠. 네, 운명이라 해요. 아직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오픈할 수는 없지만 아직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지국장님 통해서 지사장까지 올라가갖고 나중에 웅진 본사의 그 마케팅 영업 이사님까지 해서 그분까지 갈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다시 이게 내려올 수 있게. 자, 그럼 이게 뭐가 다르죠? 방금 좀 전에 얘기했던 사람은 이게 웅진에 같으면 웅진 지국장님이나 아니면 어떤 그 지사장님들한테 이거 DB 받아가지고 메일 쏴서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문자를 보내드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연락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이렇게 맨 바닥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땀을 흘리고 있는 분들과 하나하나 20세기와 21세기에 대한 그 소통의 차이점 근데는 제가 비례 때 말씀드렸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으로 들어가니까 아래서부터 한 단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대가지불이에요.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아래 보통 그런 여론전이라고 그러는데 아래에서는 지금 현재 가만히 위에서 마인드 없는 진짜 마인드 없고 진짜 팀장들만 막 쪼는 그다음에 영업사원들 막 쪼는 그런 양아치 같은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지국장이야 지사장이야 그러면 딱 들어보고 그래서 당신은 나한테 얼마 줄 수 있는데 이러고 있거든. 근데 그러면 저기 뭐 지사장님 이건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건 사회적 기업 마인드로서 뭐 어떤 아니 그거 알겠으니까 알겠고 뭐 그래 알아서 검토하고 연락드릴게요. 그쪽에서 안 한다 그러면 아무리 밑에 있는 그 코디분들의 영업사원분들이 야 이거 진짜 괜찮은 아이템 아니야? 라고 해도 못 한다니까. 예. 밑으로 올라가잖아. 밑으로 올라가서 지국장님, 지사장님 이런 분들한테 선택시키려는 게 아니라 코디분들을 코디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보면은 것보다 거기 소장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 경민 디렉터가 우리 코디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10명 또는 5명 아니 3명이라 할지라도 모아놓고 얘기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같이 전달하고 또 다른 곳에 모아주시면 또 같이 전달하고 이렇게 장사의 공업다의 어떤 그런 팬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6개월 동안은 절대 여기는 그 팀장사도 사인 못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특혜를 드린 거예요. 여기 이 친구가 원래 6개월 동안 지켜봐야 되거든. 적극성, 피드백 잘 올리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팔로우십 잘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거 다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영업 실적으로 체크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우리 스태프들 체크할 때는 이 친구가 오늘 얼마나 저기 영업 건수를 올렸나가 아니라 오늘 얼만큼 팔로우십을 보였나 그걸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리더와 팔로우 나누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지금 리더감이 있고 팔로우십 감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리더 분들이 있고 팔로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팔로우 분들은 일단 뭔가 명확한 뭐라고 해야 되나 아웃풋이 된 열매가 있어주지 않으면 잘 안 움직여, 잘 안 해. 그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 실질적인 팁을 드리려고 그 상상 이력서 보고 제가 이렇게 작성하셨구나. 그러면 이분은 이런 성향인가 보네. 그러면 이런 성향이니까 한번 이렇게 업무에 적응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딱 해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책상에.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이건 충고예요. 조언이고. 이게 바로 열심히 하는 것과 열심히는 다들 여러분 열심히 하시겠죠. 하시면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은 누가 못해. 근데 그러면 팔로우십을 얼마만큼 보여주고 있는지, 대가집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가족 모임, 친구 생일. 자, 친구 생일은 미안하다. 아니면 다음에 그 친구가 따로 맥주 한 잔 사주면 되는 거고, 고기 한번 사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와서 이런 시간들이니까, 여기가 대학 동아리로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대가집으로 안 하잖아요. 이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대가집으로 하는 사람만 리더로 뽑을 거니까. 그 리더라 뽑으면, 그 친구들과 할 게 꽤 많아요. 진짜 많거든.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무한도전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래서 진짜 비즈니스계 우리 장사공업다 노홍철 같은 케이스, 그 다음에 정영돈 같은 케이스, 박명수, 유재석 이런 분들을 우리 찾고 있으니까 진짜 정말 가족. 말로만 가족이라고 개나 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느낌이 오셨죠? 대가 지불에 대한 부분. 그냥 열심히 하는 거라면 의미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누가 당신은 그따로 살면 안 돼! 라고 누가 이렇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 여러분들에게. 열심히로만 바라보면 여러분들 지금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가 지불을 하고 있냐? 그건 안 하고 있지. 근데 안타깝지만 세상은 대가 지불을 하는 사람만 자기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와 어떤 그런 명예적인 부분은 이제 20세기 때는 인맥 좋고 그러면 괜찮았어. 스펙 좋으면 괜찮았어. 근데 더 이상 그게 의미 없다라는 게 세상이 증명됐잖아요. 더 이상 스펙이 의미 없다라는 거는 이미 세상이 증명해놨다니까.
1차원적인 의사, 1차원적인 변호사, 1차원적인 검사, 1차원적인 어떤 그런 뭐 선생님. 똑같이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어떤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는 막 가슴이 막 설레면서 야 그렇구나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막 졸려. 근데 겉으로 바라보면 똑같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어느 변호사는 자기 어떤 물어본들에 대해서 그 자기 의뢰인에 대해서 진짜 억울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막 하소연하고 하면서 그 법리적인 부분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제의를 부탁한다라고 막 어떤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데 어떤 변호사는 그냥 형식적인 어떤 틀만 얘기를 해. 그래 놓고 이번 재판 어렵겠는데요? 이러는 거야. 달라요. 보세요. 똑같은 그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의사도 어떤 의사는 잠깐만 이게 단순히 복통? 그러면 이게 단순 복통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입체적으로 분석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복통이세요? 그러면 누우세요? 아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네. 커피 먹지 마시고요, 술 먹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 당분간 좀 이렇게 좀 운동 많이 하시고요. 자 그래도 한 2주 후에 일주 후에 다시 볼게요. 처방 좀 약국 가서 간호사한테 이거 주세요. 이게 끝이야 이게. 그죠? 자 보세요. 세상 다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영업사원한테 감동받은 고객님이 있고 어떤 영업사원한테 상처받은 고객님이 있고 근데 같은 영업사원이에요. 대가 지불에 대한 부분과 열심에 대한 부분 참 차이점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자 이제는 실무 영역입니다. 실무 영역에서는 두 가지 질문이 있네요. 지금의 퍼스트레이드를 있을 수 있게 했던 통찰력 내 위치에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나만의 컨셉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혹시 있나요? 라고. 사실 이것도 거의 멘토링에 가까운 내공이 있는 질문이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잠시만요. 1, 2번은 좀 비슷하게 하니까 이거는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걸 통해 통찰이라는 게 여러분 좀 생소한 인사이트라는 게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지금 내 위치에서부터 지금 당장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그게 나는 지금 내 위치에서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사실 이게 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분명히 다른데 왜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뇌과학 또는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1번 같은 질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1+1 행사하네? 라고 할 때 1+1 행사를 할 때 야 오늘 웬일이야? 야 나 오늘 되게 운 좋다 라는 거 그렇지 않아도 상상이 좀 이걸 이 가격에 내가 사야 되나 하고 해서 조금 그렇지 않아도 너무 좀 비싸다 했던 게 조금 부담스러웠던 여러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마트에 갔더니 웬걸 1+1 행사라는 거야. 이야 그럼 바로 사시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먼저 비주얼을 보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감이라는 부분 먼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먹어보고 그 다음에 feel 느껴보고 차가운지 따뜻한지 느껴보는 그러니까 이런 1차적인 감정의 1차적인 어떤 그런 느낌 봤을 때 느낌 들었을 때의 느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한 후 그게 우리의 그러니까 인식인 거예요. 딱 봐서 저 사람 되게 친절한 것 같다. 저 마트의 저 직원분은 조금 좀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되게 인상 쓰고 있네. 좀 불편하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옆에 누가 수근수근하는 얘기를 들었어. 그거 좀 조용히 좀 하지. 속으로 싸우자는 게 아니라 속으로 그러니까 속상해서 하소연하는 게 있고. 그냥 습관대로 남 뒷담화 까는 사람 이건 분명 달라요. 똑같은 겉으로 보면 똑같은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야기죠. 겉으로 바라보면. 근데 내면의 하소연과 뒷담화는 분명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근데 뉘앙스를 들었더니 막 뒷담화 까는 거야.
좀 그만 좀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냄새. 뭐야 누가 방귀 꼈어. 막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1차적인 걸 통해서 먼저 인식을 해요. 인간은 모두. 다 포유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파충류나 이런 건 안 되고 딱 포유동물 이상급. 그 이상만.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영장류니까 영장류, 포유동물 그 이상은 이 1차원적 기능이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 동물들은 안타깝지만 피드백이 없지. 그냥 이건 나쁜 냄새, 이건 좋은 거. 그러니까 이진법의 논리 1 아니면 0. 좋아요, 싫어요.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내용들만 하기 때문에 그 이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딱 여기서 끝인 거야. 그 다음 발전이 없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동물들은 언제나 아무리 인간이 연약하고 뭐 특별한 게 없었지 할지라도 우리는 피드백을 통해 무기를 만들 수 있고 연장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분명히 다른 부분은요. 요게 넘어가는 게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자 1차원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그 다음에 동물도 파충류 그 다음에 파충류는 각각이 다 포함됩니다. 파충류, 그 다음에 포유류, 그리고 영장류. 우리 뇌도 인식, 의식, 인지 이렇게 다 나눠져요. 그 우리 뇌 구조도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뇌 구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할 때 어떠서 와이프가 왜 저렇게 인상 쓰지? 내가 또 뭐 실수했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런 그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뭐하는 모든 사고 방식에 대한 어떤 모두는 3단의 구조를 걸쳐서 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 뇌의 기능도 우리 뇌도 3단의 그러니까 뇌 구조, 그러니까 단면 구조, 단면 구조도 다시. 네. 단면 구조. 다 들어왔나? 네.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뇌 구조도 단면 구조로 바라봐도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게 좀 살짝 네트워크가. 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 중 자꾸 중간중간 끊김 현상들은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3단 구조에 의해서 사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그러니까 포유동물이 왜 항상 그 바운드리에서 성장이 안 되냐면 딱 그만큼만 살아가거든. 이게 안타까운 게 바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인트로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왜 이거 이렇게 안 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딱 여기서 끝. 자, 여러분들도 왜 자꾸 영업이 누가 매출을 안 올리고 싶겠어요? 다 올리고 싶지. 근데 그래서 매출을 올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 영업 매출을 잘 올리는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이 동행도 하지만 사실 그 영업 노하우를 알려주겠습니까? 만약에 왜 각자가 웅진이라는 타이틀 안에 있지만 웅진이란 식구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다 개별적인 프리랜서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케팅 직원을 뽑아서 야, 이 친구가 올리면 우리 회사 좋은 거야. 으아!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선뜻 얘기해주기도 좀 그렇고 왜냐면 제가 잘하면은 자기 그 나눠먹기식이 돼버릴 테니까 그렇고 근데 그걸 또 알아. 난 또 안 해.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눈치껏 좀 뭘 어떻게 하나 막 얘기하고 싶지만 특별할 게 없어요. 답답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도 팀장들은 사무직인잖아. 뭐 현장을 얼마나 한다고. 현장 출신의 팀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4년제 대학 나와서 그냥 팀장으로 이렇게 바로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야, 그러면 하여튼 좀 이런 어떤 그런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느끼는 갭 차이는 있습니다. 왜 여기 끝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 다음 영역조차도 누군가 얘기를 해줘서 리딩을 해주고 코칭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딱 여기까지 한계인 거지. 그러니까는 매출은 안 오르지, 안 오르니까 답답하지. 그래서 어떻게든 뭐 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영업은 어려워져 가고 있지. 그래서 쓰는 게 꼼수잖아. 응? 뭐 먼지라든지 아니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거 아이고 이거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게 좀
의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는 알아. 내가 알아. 근데 매출을 안 올리게 되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자기 자신과 타협하면서 꼼수를 쓰게 돼요. 꼼수는 2차원이 막혀서 그렇거든. 이게 파이프라인이 막혀서 그래요. 이걸 딱 뚫어주게 되면 다음 점이 3차원. 3차원은 인지 단계예요. 인지 단계는 완전히 그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서 내 나를 바라보며 깨닫는 거거든. 그 인지를 그래서 인식과 인지를 지금 대한민국은 막 갖다 섞어 쓰고 있는데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인식은 뜨거. 아이고 놀래라. 그러니까 이렇게 1차원적인 어떤 1차원적인 생각에 대한 표현, 감정에 대한 표현, 느낌에 대한 표현, 또는 행동에 대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1차원 또는 인식 단계인 거고 인지는 그래서 자꾸 내가 소개팅만 나가면 날 싫어하는구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1년 이상 여자친구를 만나기 힘든 게 이게 여자친구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그 다음에 내가 매출이 안 오른 게 그게 단순히 요즘 경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매출을 안 오르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근데 왜 스스로 그걸 모를까? 나는 되게 친절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 친절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게 희석이 돼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보게 해요. 그럼 이걸 볼 수 있는 내공이 있는 강호의 고수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소림사에서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철사장이다 철사장. 소림사에서. 자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냉철한 깨달음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있어요. 자 이거는 원래 더 디테일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것도 저 또한 제 강의 노하우와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대가 지불도 없이 줄 수는 없고 그냥 가볍게 맛배기로 말씀을 드리면 야 너 진짜 아이디어 되게 독특한데? 아니면 야 진짜 너는 머리가 좋은 것 같다 너 진짜 너 되게 감각 있다 라는 말들을 해요. 근데 이게 3차원과 1차원을 일단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답답하실 텐데 야 이걸 한 번에 다 풀 수는 없고 일단 가볍게 스케치하듯이 들으세요. 결핍 속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라는 거예요. 결핍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이디어만 좋아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왜 이건 안 되지? 왜 안 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려는 대가 지불이 있었다면 그래서 왜 이게 안 될까 했을 때 그 안 될까 했을 때 그 대가 지불을 통한 어떤 노력 통해서 뭔가 갑자기 뭐가 띵 했어.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해법이에요. 해법.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결핍이 없는 상태에서의 나온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로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좋아서 막 아이디어만 내. 그다음 한번 해봐 그러면 왜 내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핍이 뭐냐면 직접 그 일을 해요. 해본다고. 창업도 해봐. 모두 해봐. 막 해보는데 하다가 어디다 막히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그 방법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해요. 찾으려는 어떤 또 다른 대가지로 또 나와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처음에 이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어. 그냥 귀찮아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귀찮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안 돼서 답답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멘트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 같이 나와요. 하나는 귀찮아서 포기하는 게 있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사람이 있다고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이거 여기까지인가? 라고 할 때 그런 절망 아닌 절망감 같은 게 밀려올 때 그때 뭔가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볼까? 했을 때 뭔가 띵 했다면 그건 진짜 해법이라니까. 결핍 속에 나온 아이디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니크 굿 아이디어라고 해요. 유니크 독특해. 근데 그게 굿 아이디어야. 자 그런데 그 반대쪽은
결핍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황만 보고 그냥 이렇게 해봐 라고 툭 던지는 거 있죠. 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훈수라고 그러죠. 야, 이렇게 해. 야, 저렇게 해봐. 지금 당장 내가 장기 들고 바둑 두는 사람은 미치겠는데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훈수 두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축구할 때 예이씨 내가 더 잘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은 그냥 툭툭 던지. 야 그쪽 주지 말고 일로 주라고 그랬잖아. 뭐 일로 패스하라고 그랬잖아.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얘기한 거 팩트는 맞아요. 독특한 아이디어는 맞아. 근데 딱 어디까지? 딱 아이디어까지예요. 왜? 직접 그걸 해본 게 아니고 상황만 보고 아이디어가 나온 거기 때문에 유니크한 건 맞지. 근데 배드한 거예요. 유니크 배드 아이디어라고. 얘는 생명력이 짧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반짝해가지고 막 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점점점 사기가 떨어지고 내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러고 있고 막 그래. 근데 유니크 굿한 아이디어는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거를 파고 들수록 동기부여가 오고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줘야 도파민이 나와야 돼요. 도파민은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뇌에서 나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배고프지가 않아. 왜? 지금 이게 난 더 흥미롭고 더 흥분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도파민이 막 분비가 돼줘야 되죠. 동기부여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피드백 올리세요. 또 피드백 올려야 되는구나. 그치. 피드백 써야지. 그러니까 Y가 없잖아요. Y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루즈해져요. 하긴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지. 다 모두 아이들도 챙겨야 되지. 아니면 뭐 집안 살림도 챙겨야 되지. 모두 해야 되지 하니까 여기에 경민 디렉터가 주는 미션까지 있네. 그럼 부담으로 온다니까. 일단 부담으로 오면 뇌의 모든 기능들이 거의 정지가 돼요. 이게 우리 몸이 신비로운 거예요. 지금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형이 지금 내 몸을 어떻게 자학하고 있다 생각하거든. 그러면 모든 기능을 다 마비시키고 그냥 메가리가 이렇게 그러면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잘래.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동기부여가 안 오는데 어떻게 힘이 나. 그러니까 몸이 보호하려고 합니다. 보호해서 우리 몸을 지키려고. 왜?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살짝 긴장하게 해서 건강한 거지만 지나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거든요. 얘는 근육세포를 다 파괴시켜요. 장기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설사. 그러니까 조금 내가 좀 예민했나? 내가 조금 민감했나? 하면서 하루 종일 설사만 하지.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형, 나 힘들어요. 형 이제 그만 자신을 괴롭히세요. 형은 지금 휴식이 필요해. 잠깐 내려오는 게 어때? 라고 몸이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드레날린 극심하게 시달리게 되죠. 도파민이 와야 돼. 그럼 동기부여가 발생돼야 돼. 그 동기부여가 되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바로 Y를 찾아야 되지. Y는 어디서 깨달아지는 거다? 인식, 의식, 인지 단계에서 여기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오는 거요가 아니라 여기서 분비가 되는 겁니다. 도파민, 뭐 세로토닌, 그다음에 뭐 엔돌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띵 하고 깨달았을 때. 그래서 더 많이 열중하게 하고, 더 집중하게 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왜? 방향이 이제 보였으니까. 깨달음이 나와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해결된 기미가 보이니까 이제 한숨은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요시 해가지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실무적인 부분에서 대한 여러분의 업의 컨셉은 1번 Y를 찾아라.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피드백 쓰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피드백과 리뷰의 차이는 다 설명해드렸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또 안 되는 게 리뷰는 피드백이 아니에요. 리뷰는 내가 본 걸 자 경민아 너 그 영화 어땠어? 형 그거 진짜 영화 좀 볼만한 영화예요. 형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래? 대충 그러니까 스포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영화는 이러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진짜 이거 형은 진짜 가서 봐야 돼요.
그래 고맙다 야. 그저 볼까 막 고민했었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봐야겠네. 이게 리뷰라고 리뷰. 리뷰는 스포를 적당한 스포. 왜 스토가 없으면 그러니까 스토리를 얘기해줘야 되니까. 적당한 스포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리뷰인 거고 피드백은 피드. 내가 열매를 주는 거, 먹이를 주는 거예요. 또는 피드가 능동태냐 또는 수동태냐. 그러니까 지금 능동태일 경우에는 그 자동사의 개념으로 우리 경민들이